자, 재룡전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좀 설정을 할게요. 1.5% 구간은 어차피 이 개별 기준에서 이제 좀 놓고 보시는 기준점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3% 범위를 마지노선으로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까지도 출렁거리고 내려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제한적인 1조 3천억 슈팅이 나와서 1조 3천억이고, 그리고 오늘 변동률이 16.23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붙더라도 15.99%까지만 따라붙죠. 교육 자료 하나만 올려주세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의 기준에서 최대 따라붙을 수 있는 거 10%까지만 따라붙는다.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이거나 프로그램 순매수의 기준에서 최상위에 올라서면은, 그러면 최대 폭의 기준을 어디까지 15.99%까지 따라 붙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설정을 해놨습니다. 일단 그 16%까지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8만 3천 원 수준까지 올랐을 때가 24만 5천 정도 프로그램 수급이 형성돼 있었어요. 지금 26만 주 조금 넘었다가 지금 25만 8천 주인데, 일단은 수급 논리로만 따지면 지금 가격 형성해 있는 구간에서의 그 수급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수급 이외에 자체적인 외국계에서의 매도, 또 자체적인 기관의 매도, 이런 부분도 겹쳐질 수 있고, 거꾸로 이제 매수도 겹쳐질 수 있죠. 지금 보면은 개인 선호 창구 키움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물량을 받아가거나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마감 때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거래가 이제 오늘은 터져 있는데, 거래가 이제 또 둔화되면은 좀 거래에 대한 불편함은 있어요.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이제 HD 현대일렉을 주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만약에 이제 변동률이 3% 이상 확대가 되면은 차익 실현으로 설정을 잡는다. 그리고 지금 HD 현대일렉이 이제 30만 3천 원까지 단계별로 계속 매수세를 지금 내드리고 있는데, 현재 기준에서 30만 6천 원 공방이에요. 매수세를 냅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도 지금 계속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확대돼요. 8만 4천 주면은 0.2% 이상. 재룡전기하고는 차이가 이제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종목이라서, 그죠? 대주 지분이 높고 또 외국인들 또 매집도 높고,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진입 범위 설정하고 있는데, 지금 30만 5,500원, 30만 6천 원 공방이에요. 30만 6천 원에 일단 HD 현대일렉의 매수세는 한 번 더 냅니다. 내고 나서 재룡전기의 차익 실현 범위 설정 기준을 잡을 텐데, 그렇게 아주 서두르지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또 만주, 2만주, 3만주 이런 식으로 편입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오면 그러면 일단 고점을 다시 들어 올리고 넘기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거래는 계속 이제 수반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좀 놓고 보겠습니다. 오늘 그 재룡전기를 PPT를 하죠. 실리콘2를 추후에 그러면 또 설정을 하든, 우선순위 PPT 설정 작업을 재룡전기로 잡을게요. 그리고 HD 현대일렉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재룡전기의 기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체 HD 현대일렉이나 LS 일렉트릭, 그리고 대한전선까지도 이제 같이 다 묶어서 놓고 보면서 이들의 이제 그 이슈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데, 크게 세 가지를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AI 쪽에 그 전력 수요 부분이죠. 그 AI 관련 업체들이 서버를 증설하면서 서버 전력 수요 부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크게 증가함으로써 이제 그 부분을 전력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 전력 시설 부분을 다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 업체가
개별 업체가 이제 그것을 다 만들어 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재령전기 이제 마지막 매수사인이 7만 1,000원에 매수사인을 냈어요. 마지막 매수사인을 7만 1,000원에 냈었고 5% 이제 비중까지 설정이 돼 있는 지금 상태이고 그리고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 부분이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의 확장 부분에 따른 전력 수요의 증가. 근데 그 전력 수요,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써야 되는데 미국의 이제 송전선이나 이런 부분들 변압기 같은 경우가 30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30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근데 딱 올해, 응? 작년도 아니고 작년부터 이제 그 AI 관련된 부분은 이제 굉장히 크게 산업 자체가 확장이 된 건데 어찌됐건 작년도 아니고 대선을 앞둔 올해 딱 그 부분을 30년 된 노후된 전선 변압기 싹 다 5개년도 기준을 잡아서 바꿔주겠다. 돈을 뿌리겠다는 일단은 이제 정책 기준이 형성이 된 거죠. 자, 25만 4천 주 조금 물량이 줄었었네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정책주로 보는 거죠. 정부 정책주로서 충분하게 정책주의 기준에서 해석을 해서 놓고 볼 수 있겠다. 지금 물량 갖고 계신 분들은 저라면 절반 정리할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그 매매선을 잡아드릴 텐데 저라면 제 차 이제 82,500원 이탈되면 1.5%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3% 밀리면 일단 전량 차익 실현에 대한 범위도 충분히 가지고 갈 겁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수급 범위 다시 이제 26만 주로 확장이 돼 있는데 얼마큼 더 확장될 거냐, 고점 넘길 때 거래 터져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싹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미국의 행정부의 송전선 개선 발표 부분이 5개년도 동안 이제 바꿔준다라는 내용이라서 그거는 결론적으로 정책 수혜주로서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정책 수혜 준 거예요. 실질 정책 수혜 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정책이 형성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테슬라가 2019년 저점 대비해서 40배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2020년 저점 대비해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민주당에서 친환경 정책을 그전에는 전부 뭐였어요? 친환경 정책을 전부 테슬라는 친환경 정책을 핀 자체가 테슬라가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기차 하나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2000년 저점 대비해서는 20배, 19년 저점 대비 40배 올라오고 그 정점 찍고 72% 폭락. 그리고 가격 반발력 나오고 재차 지금 밀려서 고점 대비 50%대 이상의 하락에 지금 같은 이 어마어마한 장에서 시장이 뒷받침 안 됐으면 테슬라는 더 힘들어졌을 수 있어요. 더 먼저 번 72% 밀린 그 상황에서 더 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원체 초강세다 보니 그나마도 돌려놔서 뭐 50%대 하락 정도가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부 정책을. 그래서 이 정책 기준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한번 보고 넘어오죠. 다들 이해를 못 하더라고. 지금 뭐 툭하면은 뭐 2차 전지 바닥이냐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2차 전지가 움직였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아예 테슬라를 부정까지 합니다. 2차 전지 주가에 왜 테슬라를 뭐냐고 그렇게 부정까지 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자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기준에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거래량은 있어도 거래대금은 완전히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거래량 빼버릴까요? 여기서부터 20년부터 해서 23달러짜리를 400달러까지 거의 20배대로 올렸다고. 그리고 저 고점에서 미끄러진 게 72%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반등 나오고 다시 바닥에 얘가 엔비디아하고 비슷했어요. 시가총액도 그렇고. 전혀 다르죠. 지금은 산업 자체가 달라졌다. 근데 어떻게 얘하고 AI하고 비교해? 그러니까 결국 그
재령 전기도 AI 쪽의 기반을 잡아서의 기준인데, 야 이거 뭐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래서 같이 움직여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다행스러운데, 일단 여기서 이제 또 돌리면 되니까 일단 먼저 잡아놓습니다. 71,000원. 제가 이거를 캡처를 이왕이면은 82,300원 위쪽, 그러니까 83,800원까지 올라왔었으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1.5%는요 어차피 변동이 뭐 16%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뭐 1.5%는 선택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선택 사항이다.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도 되고 굳이 뭐 차익 실현을 안 해도 상관없다. 뭐 툭 건들면 1.5% 밀리는데, 대신에 마지노선을 설정을 해서 3% 밀리면 뭐 프로그램이 뭐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차익 실현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특이한 케이스, 지금처럼 26만 주까지 26만 뭐 5천 주까지 들어왔던 수급이 뭐 25만 주대로 줄고, 그게 손바뀜이 됐든 차익 실현이 됐든 또 24만 주대로 이렇게 줄면서 미끄러진다면, 그러니까 수급 논리에 의해서 24만 주 매수하면서 올라온 거잖아요. 26만 주 매수하면서. 근데 수급 논리에 의해서 차익 실현이 됐든 손바뀜이 됐든, 손바뀜이라고 해도 그 물량을 매수하던 쪽이 못 받아낸다면, 그러면 안타깝지만 아쉽더라도 요 기준에서 정리의 기준도 설정해서 대처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문자 사인 내면은 우리 포트폴리오에서도 이제 덜어내고, 그리고 이 차익 실현한 부분은 HD 현대일렉으로 HD 현대일렉이 없으시거나 비중이 5% 미만이시라면은 그 비중 그대로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 검색기에서도 이제 재령전기가 여기서 더 이탈이 되면은 그러면 종목 검색기에서도 재령전기가 매도 사인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참조를 하셔야 돼요. 24년도 06월 21일 오늘,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편입해놓고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기준이잖아요. 그 52주. 그러니까 52주 이제 신고가를 넘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사상 최대치 이제 신고가까지 이제 그 랠리 기준에서 계속 가지고 오던 종목인데, 계속 들여다봤던 게 이제 거래가 좀 제한적이었어도 정확히 3월, 4월, 5월, 6월이에요. 다 그래요. 지금 HD 현대일렉, LS 일렉트릭, 대한전선 뭐 이런 쪽이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의 AI 쪽의 전력 수요, 그 내용은 미리 이제 예전부터 다 나왔던 내용인데 어찌됐든 그렇게 형성이 됐고, 두 번째 기준은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가운데서 노후된 뭐 송전기, 송전선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나서서 이제 뭐 정부가 해줘야 되니까. 근데 왜 이제 대선 기준에서 지금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건 지금이든 내년이든 뭐 내후년이든 그 기준이 정책 수혜주로서 부각되는 기준이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일단은 그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기준 지금 뭐 81,000원대까지 내려와 버려서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 좀 죄송스럽지만은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좀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알테오젠도 꺾이면 차익 실현 할 거예요.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거를 좀 바꿀게요. 항상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이제 요 차익 실현 범위를 좀 설정하긴 했는데, 오늘은 지금 매수의 기준을 잡고 대처를 하고 있어요. 오늘 좀 과도하게 밀리고 있다라고 설정을 하고, 어느 쪽에서 그 기준을 잡을까요? 요 이제 차익 실현 문구가 정형화되어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알테오제는 오늘 슈팅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수급 범위 대비해서 좀 제한적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단기 기준에 5%의 재령 전기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지금 81,300원 또 81,000원 이탈되면 좀 정리하셨다가 재편입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쉽다, 그러면 조금 더 보셔도 돼요. 아쉽다 하시면 그러면 5% 마지노선 설정하면 되겠죠.
수급이 25만 3천 원 주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 전에 이제 저는 매직 계산기 기준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렇게 해서 뭐 8만 2천 녹화를 딱 들어간 게 계속 슈팅 나올 때 오늘은 원래로 따지면 HD 현대 일렉을 매수할 때 LS도 매수를 할 거고 재룡전기에 주식수가 1,600만 주뿐이 안 돼요. 1,600만 주인데 26만 주, 26만 5천 주 매수 들어온다. 그럼 그건 뭐냐면 1% 이상, 1.5% 이상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어쨌건 치고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붙어요. 원래는. 또 거래가 제한적이더라도 7만 원 초반에서 뭐 지금 HD 현대일렉도 거래가 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막 계속 진입을 하고 따라 붙는 기준에서처럼 결론은 재룡전기도 이제 뭐 들어갈 타이밍인데 오늘 하여간에 안 맞았어요. 우리 주력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도 그렇고 또 오늘 개장초에 하나시스템 탄력 굉장히 세게 6%씩 나왔다가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하나시스템 좀 정리를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수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하나시스템도 고점에 정리 못한 상태에서 훅 밀려버렸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매수하고 훅 밀렸어요. 그러니까 뭐 주력주하고 또 우리 스윙 종목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조심해서 대처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래도 HD 현대일렉을 오늘 뭐 29만 원부터 잘 매수했고 지금 현재 30만 3천 원까지 눌려 있긴 합니다만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잡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가격에 라이브 방송을 딱 지나간 게 이제 차익 실현 기준을 설정하던 범위에서 이제 지금 딱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라이브 방송을 들으신 분들 듣고 계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재편입하고 2차 편입 2차 차익 실현 기준이 8만 5천 원 정도 설정이 됐었어요. 근데 뭐 그 수준 정도여서 3차를 9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릴게요. 뭐 녹화하는 사이에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면서 뭐 슈팅이 나와서 쭉 뻗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25만 6천 주까지 계속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다시금 터져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거는 분봉 차트에서도 기술적으로 좀 대처를 해드릴게요. 차익 실현 범위는 장중의 고점이 83,800원이에요. 뭐 아직 뭐 한시도 안 됐기 때문에 넘길 수도 있어. 원칙만 지키자는 거지. 82,500원 이탈되면은 절반 차익 실현인데 아까 82,000 뭐 700원, 800원일 때 저라면 여기서 재차 이탈되면 절반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위주인데 그게 이제 개별 기준. 16%나 올라왔던 종목이 툭 건들면 저 정도 내려오잖아요. 그래 개별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노선 범위는 저는 81,300원으로 잡아드려요. 지금 막 딱 그 공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문자 나가고 이탈되면 이탈됐다가 주가가 또 슈팅이 나와. 그러면 뭐 대박 나셨죠? 이렇게 안 해요. 우리 그 주력 포트폴리오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요 전략 잡아드리는 주력의 비중, 그 주력의 비중 이외에 변동성 매매의 기준. 그러면 만약에 이제 문자 나가고 나서 재차 재룡전기가 이탈이 된다? 그럼 얘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에 주력주 이외에는 PCB 업체 2종목,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뭐 TC본도에 한미반도체 하나,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좀 어렵지만은 그 다음에 변동성 매매로 들어간 한국가스공사와 리가캠 바이오 둘 다 오늘은 좀 힘들어요. 만도가 오늘 뭐 속단편으로 좀 많이 밀려 있는데 만도도 거래가 너무 없는 종목이라서 좀 정리한다 그랬죠. 정리할 거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지금 슈팅이 계속 나와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27만 8,500원 이제 고가인데 28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고 좀 꺾이면 차익 실현하고 싶은데 일단은 볼 거예요. 얘도 1.5% 3% 정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잡아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기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주력주 이외의 종목은 여러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프로그램 들어오는데 밀려 내려간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프로그램 이외에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지금 27만 주까지 지금 프로그램 들어와요. 야 그래서 좀 짜증스러운 거야 사실은. 그래서 수급은 들어오는데 주가는 밀려. 그럼 프로그램 이외에 누군가 매도하고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야 애매하죠. 일단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가격이 라이브 방송에서의 차익 실현이 위에서 되셨다 할지라도 외부에 계신 분들 문자 받고 언짢으실 수 있죠. 그러니까 5%의 기준까지를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79,600원. 외부에 계신 분들 이거 뭐 현재가가 이 가격이 아닌데 이렇게 문자 오면 어떡해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케이스는 이렇게 나가는 케이스는 거의 드물고 요 현재가 수준에서 대부분 다 발송이 돼요. 현재가 수준에서 대부분 발송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어찌됐든 27만 주까지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시고요. 저도 만약에 여기서 과하게 미끄러지면은 편입의 기준 설정 잡을게요. 그리고 이거 5%는 뺄게요. 다시 이제 뭐 마지노선 공방까지는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문자 발송하고 82,000원 공방까지는 올라올 것 같은데요.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그죠? 그러니까 제차 81,300원이 이탈되면은 공식적으로 정리하시는 걸로 기준 잡아요. 근데 요 녹화할 때까지 좀 보고 있을게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82,500원 위쪽으로도 올라올 것 같아. 예? 1.5%. 그럼 그때 멋들어지게 캡처를 할게. 예? 그잖아요. 뭐 지금 초록 색깔이긴 하지만 82,500원 기준에서 개별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위에는 82,300원이니까 지금 수급이라면 27만 2천 주라면 슈팅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벌써 이제 82,000원대 움직임이죠. 그래서 뭐 라이브 방송 지금 듣고 계시면서 뭐야 지금 차익 실현 하려면 재편입 하셔도 돼. 하셨는데 또 프로그램이 축소되면서 밀려. 그럼 그건 잘라야지. 그냥 뭐 무조건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 나야 되고 차익 실현했으면 무조건 밀려야 되나? 차익 실현했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죠. 그래서 일단은 신호 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 공식적으로 문자가 아직 안 나간 상태고, 요것도 이제 차트를 이제 조금 더 기준을 잡아드리면 좋겠는데, 자 공식적으로 일단은 하여간에 내놓을게요. 문자 보낼게. 그렇게 하고 재차 이탈되면은 100% 정리된 걸로 치고, 그리고 이제 뭐 재편입하면 되지. 예?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공식적으로 81,300원이 문자 나갔어요 지금. 81,300원이 이탈되면은 공식적으로 우리 포트에서도 빼는 겁니다. 빼고 나서 HD 현대일렉을 그쪽으로 편입을 압축을 할 거냐, 아니면 재차 이거 너무 좋은데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데 가져가야겠는데 라고 해서 재편입을 할 거냐, 그거는 이제 뭐 보자고요. 수급 범위를 보자고. 이왕이면 뭐 한 30만 주까지 들어와 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은 뭐 어찌 보면 한 템포 늦은 거죠. 새로 가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와 이렇게 높은 가격에 들어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5%의 물량을 차익 실현 가지고 와서 차익 실현 지금의 위치에서 하는 거니까 뭐 어느 가격에서든 더 위로든 또 밑으로든 재편입, 신규 편입, 재편입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로. 그리고 교육 자료 올려드리세요. 차익 실현 범위 교육 자료 좀 올려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제 그 81,300원이 이탈되지 않기를,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이제 다시 전략 기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탈돼서 제로 베이스가 되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슈팅이 위로 나와서 움직임을 주든, 수급은 좋아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추가적으로 들어왔다. 수급 조금 나오면서 밀려 내려왔지만 추가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는 요 라인 요게 이제 직전 저점의 명목 가격까지 하면 이제 8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계산기 기준에서의 마지노선은 81,300원이 마지노선입니다.
요 라인들이 이탈되면 최소 81,300원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 혹은 마지노선 8만 원 명목 가격이 이탈되면 정리 기준 이렇게 이제 설정하시고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제한적이었어요. 거래가 지금 뭐 슈팅 나오죠. 결국은 슈팅 나오고 프로그램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움직임 탄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은 뭐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뭐 말을 바꾸거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마지노선 설정해 드리고 그리고 움직임이 형성돼 있다 보니 그리고 우리는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를 15.99% 그러니까 거의 뭐 83,800원 그 고점 라인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는 거예요. 수급이 뭐 한 30만 주까지 더 들어온다. 굉장한 거예요. 거의 2% 들어오는 거예요. 2% 들어오고 15%라면은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왕이면 거래가 최소 15만 주 정도 터지면 좋은데 오후장이 이제 뭐 1시 접어드는 거니까 그 정도면은 이제 5매 20여 매 거래량 또 수급이 이제 유입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10만 주 정도만 넘겨도 무난하다. 그래서 지금 장악형의 기준의 흐름에서 신뢰도가 쌓이려면 거래가 수반되고 그리고 신뢰도가 쌓이려면 거래가 수반되고 또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 됩니다. 28만 주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요거 매직 계산기를 이제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자를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연구원분 정신 좀 똑바로 챙깁시다. 지금 얘가 상한가야? 아니잖아. 상한가도 아닌데 왜 상한가부터 넣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다른 기준에 글 들어가면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남의 회사 와서 그냥 눈독 들이고 이게 아니라 그잖아. 자 하여간에 캡처를 합니다. 단순해요. 단순 논리인데 이렇게 지금 이제 고점 찍고 꼬리 달려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중립으로 설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수급이 꼬여져 있다가 막상 이탈되는 범위 그러니까 81,300원이 이탈되는 그 범위에서는 수급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돌려질 때 이제 좀 더 봅시다 했는데 뭐 원칙대로 수급은 프로그램이 들어오더라도 프로그램 이외에서 매도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처럼 고점에서부터 때릴 때 기준처럼 뭐 2, 3만 주라고 할지라도 물량이 지금 28만 주까지도 매수 들어왔는데 순간적으로 바바방 더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뭐 던지고 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개장초에 그랬잖아요. 한 6, 7% 하나 시스템이 들어 올려지는데 프로그램이 일부 매도를 하다가 갑자기 100만 주 단위의 매도로 훅 나오면서 고점 대비해서 뭐 9%, 10%씩 순식간에 밀고 내려왔잖아요. 하나 시스템도. 그래도 뭐 시가총액 얘보다 더 크죠. 그런 맥락에서 좀 인식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사실은 매수 구간인데 전체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재령전기가. 그러니까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고 있었다면 뭐 마인드 컨트롤을 떠나서 제가 오늘 컨디션이 재령전기 매수합니다. 지금까지 뭐 가지고 왔었고 우리 공략주였기 때문에 좀 이따 보시면 이제 누적 수급이나 이런 게 매우 뛰어나요. 얘뿐만 아니라 HD 현대일렉,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대한전선, 다 수급이 뒷받침돼 있어요. 3월부터 아니 소문 다 났잖아. 3월부터 해가지고 전력기기 관련된 업체들 뭐 구리 가격 상승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 판단에는 미국의 정책 기준에서의 흐름이 제일 크다. 그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온 게 처음에 뭐 공매대차 상환 부분도 일부 있었겠지만은 누적적으로 어마어마했고 또 HD 현대일렉은 뭐 기업 분할 이후에 지금까지 장내 매수로 30% 이상 또 작년 10월 10일 이후로는 외국인들 18% 이상의 매집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 수급이 유입돼 있었다. 그래서 비단 오늘의 기준에 6월의 기준에 그 흐름이 나온 게 아니라 좀 이따 보시면은요 그 이전에 벌써 이미 굉장히 강력하게 수급이 형성돼 있었고 거래는 3월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4월 그리고 5월 또 6월에도 잠시 좀 주춤거리긴 했지만
역시나 거래가 수반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분봉 설정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또 이탈됐네요.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일단은 제로 베이스예요. 만약에 이제 수급이 더 들어와서 이거 되게 좋은데 근데 막 주가는 계속 밀려? 그럼 밑에서 재편입의 기준을 고려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염두에 두시고요. 안타깝지만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잖아. 기준점 잡고 문자까지 발송을 했으니 지금 뭐 딱 고공방인데 조금 전에 뭐 이탈이 살짝 됐던 것 같아. 고민하시고 또 정리하시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뭐 HD 현대일렉에서 수익 범위를 놓고 보시고 종가 기준에 좀 자를까요? 좀 뭔가 제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22년 이후에 22년부터 뭐 누적 수급까지를 22년부터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죠? 올해 그 수급만 놓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 10월부터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전체 거래가 어느 정도 수반돼 있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리고 올해 이제 2월 그리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요 갭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갭을 메꾸고 내려왔었지만은 월봉 기준에 갭을 살려놓고 갔다. 이 갭의 힘이라는 건 매우 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갭의 1차적인 그 목표치 설정 범위는 의미 있는 이제 직전 저점의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잡게 되면은 3만 원 정도, 그럼 10만 원이 일단 1차적인 목표치 설정 범위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지금 정리해놓고 이제 좀 아쉽다. 공식적으로 이제 정리 기준이 됐으니까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기준에서는 매매를 잡아 가실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그리고 이제 요 거래가 계속 터져야 돼요. 아직까지는 거래가 이제 제한적인 기준이 되는 거고 저 거래 터지고 추세 매매에서는 요 정도 또 요 정도 거래가 수반되어 줘야 됩니다. 최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기준을 잡아 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지금 MMO예요. 수급은 들어오는데 딱 왜 3% 등락 범위일까요? 보통 오버슈팅 나오면 3에서 5% 정도의 변동은 나와요. 그 정도 밀렸다가 되돌리기도 하고. 그럼 이제 기준점 잡으시면 되죠. 여기서 뭐 정리하셨다가 고점을 넘기면 좀 더 윗가격에서라도 고점을 넘길 정도의 힘이 세구나 해서 거기서 따라 붙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리하셨는데 밑으로 많이 밀려 내려오면은 근데 수급이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오는 게 모습이 보여지면은 거기서 이제 편입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니야 난 정리하기가 싫어 가지고 가볼래 나 중기 추세로 갈래 뭐 월봉도 좋은데 그러시면 이제 마지노선을 뭐 5%로 설정하든 직전 저점 지금 방금 8만 원 공방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8만 원 그 5%가 79,600원이야. 그럼 그 정도로 설정해서 또 대처를 하시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다. 근데 공식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공식적인 부분은 다시 슈팅이 나와서 올라가더라도 여기선 정리한다. 느낌만 가지고 이거 슈팅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기준 잡았으니까 잡은 대로의 설정 범위대로 대처를 한다 이렇게. 딱 81,300원 거기서 탁 지지되고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돌려요. 수급이 원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이제 제로 베이스인 거고 그나마 좀 뭐라 그럴까 그나마도 차분하게 대처가 돼서 그나마도 개장 초에 그냥 뭐 85,000원, 75,000원 넘기고 양봉인데 외파로 꼬리 달리면 그때 좀 팔게요. 그런데 변동률이 제한적으로 애매모 한 기준이 있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뭐 슈팅 잘 나와줘서 거래는 제한적인 것 같은데 주가가 변동 탄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게 됨으로써 거래는 제한적이어 보이지만 거래 대금은 충분히 실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래 대금 부분이 주간 단위에 그래도 조 단위까지는 터져줘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2천억씩은 터져주는 모습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최소 범위 추세 매매 기준에 주간 단위에 8천억, 뭐 이렇게 6천억 뭐 이렇게 주간 단위에
그렇게 이제 거래 대금이 형성돼야 된다. 거래에 대한 의미는 없죠. 지금 보시다 보니 결론은 거래에 대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거래량에 대한 의미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거래 대금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얘가 만약에 슈팅이 더 나오려면 다음 주에 이렇게 갭이 나와준다면 그럼 뭐 슈팅 범위를 더 볼 수 있죠. 그래서 OMA, 20MA 거래량 그 기준에 그 정도만 가지고도 되겠냐 신고가인데, 그쵸? 거래 대금이 월등하니까. 원체 뭐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3% 범위에서 잘 움직임 주는 것 같아요. 급격한 프로그램 매도 전환만 아니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주봉을 잘랐는데, 그죠? 희한하네. 잠시만. 제일 정신이 없어 약간. 주봉 똑같은 게 주봉. 그죠? 똑같은 거죠. 다른 게 없지.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에 이 주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렸나? 주봉? 안 올려드렸죠?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일봉은 마감 이후에 뭐 일봉을 잘라든 할게요. 마감 이후에. 그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뭐 쓰나 모멘텀 차트 정도 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3월부터의 흐름이 이제 사실 나오긴 했는데 뭐 일본 기준은 이제 가깝게 당겨야 되니까 5월에 그 저 흐름들 오랜만에 이제 거래 터지고 움직임 나와서 뭐 매우 이쁜 그림인 것 같습니다. 마감 때에는 일봉을 따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됐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재룡전기 부분은 오늘 이제 75,000원 넘기면 좀 정리를 하자라는 기준을 설정을 했는데 어찌됐든 75,000원 넘겼을 때 양봉인데 왜 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만약에 새롭게 누구 다른 전문가를 선택해서 뭐 가셨다. 그러면 그 기준에서도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하면 목표 주가 왔으니까 차익 실현합니다.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보다도 바보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목표 주가 왔다고 왜 차익 실현합니까? 목표 주가를 설정할 때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실적 대비해서 PER 10배를 잡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결론은 양봉이 나와서 뻗어 올라간 거잖아요. 그 양봉인데 왜 팔아? 꼬리를 달고 내려올 때,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보통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을 못 잡으시다 보니 대부분 이제 차익 실현 자리를 놓치거든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뭐 고점 대비 뭐 꼬리 3분의 1 달리면 만약에 상한가 같다고 쳐봐요. 상한가 종목을 예를 들어서요. 상한가 종목을 10,000원짜리 3,000원 올라갖고 상한가를 갔는데 1,000원 빠지면 10%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고? 덜 먹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1.5%는 상한가 뭐 30% 등락 범위에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3%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잡고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를 잡은 거예요? 1.53인데 1.5%는 개별 기준에서 그래서 3%까지 밀리면 일단 차익 실현하고 대처하자. 그 차익 실현했더니 지금처럼 28만 2천 주까지 조금 전에 고점 찍을 때 83,800원일 때 얼마나 했어요? 26만 5천 주. 거기서 한 24만 주 때까지 밀고 내려왔어. 그러면서 이제 8만 원 공방까지 나왔는데 계속 수급이 확장됩니다. 근데 28만 주가 저게 어느 규모인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저게 어떤 규모예요? 1600만 주 대비해서의 규모란 말이야. 그러면 1.6% 들어온 거예요. 1.6%더 되지. 지금 29만 주. 결국은 수급 논리예요. 프로그램 쪽에 수급 논리. 수급이 들어오니까 슈팅이 나오는 거야. 응?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뭐 상황에 따라서 고점을 넘기면 그 자락에서도 수급 들어오면서 넘기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30만 주 정도에 눌려 있거나 요 맴돌면은 요 자락에서도 편입 설정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81,300원에 예를 들어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82,500원이야. 그럼 얼마? 1,200원 차이죠.
1.5% 수수료까지 다 해서 2% 차이야. 그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어때? 여기서부터 슈팅 나와서 뭐 상한가까지 가겠다 해서 갖고 있었던 거잖아. 그 기준 조건이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면서 확대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그럼 2%더 얹어주고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30만 주 넘기고의 흐름에서는 고민을 할 겁니다. 고민을 해서 뭐 재편입을 할지, 장중에 이제 거래가 좀 제한적이어서 이렇게 보고 있던 부분을 따라붙었다면은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매수를 드렸다면은 대략적으로 원래로 따지면 7만 원대 초반 뭐 이렇게 드렸을 거고, 아유 거래가 너무 없어서 이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라는 기준에서 멈칫거리다가 이거 아닌데 수급 들어오는데 라고 해서 들어갔다면, 수급이 빵 치고 들어 올렸을 때 기준 그 설정 범위가 77,400원에 이제 검색에 떴어요. 그러니까 그 고자락에서 77,000원대에서 또 혹은 78,000원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검색기 이렇게 활용하세요. 그래서 재룡전기 이제 930에서는 여기서 떴는데 실질적으로는 1100에서 이제 떴어요. 떴고 AI 쪽에도 떴고, 그래서 진입 이후에 76,000원 뭐 요 정도 기준 잡으면 83,000원이면은 76,000원, 83,000원, 7,800원 오른 거죠. 그럼 진입 이후에 한 10% 되겠네. 진입 이후에 1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재룡전기 진입 이후에 뭐 지금 뭐 식사 시간인데 식사 안 하시는 분들, 안 하신 분이 누구 계시면은 재룡전기 진입 이후에 10%의 상승 범위에 대해서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뭐 다들 식사하고 이거 할 줄 모르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올려주시는데 배우시고, 나는 몰라요, 배째세요, 진짜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해서 녹화를 마무리합니다. 애매모호한 위치에요. 저는 매수 사인 오늘 안 드릴 거예요. 뭐 금요일이어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제가 조금 위축이 돼 있어. 제가 좀 위축이 돼 있고 해서 오늘 그 하여간에 알테오젠도 좀 정리의 기준 설정할 수 있어요. 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매직 계산기는 상황에 따라서 재차 캡처해서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리는 이제 재룡전기는 밑으로 내립니다. 그죠? 요 위에 있는 종목만 이제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고, 야, 82,800원, 82,900원까지.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녹화하다가 나는 못 봤어. 예를 들어서 잠깐 81,300원 요 라인에서 잠깐 이탈됐을 때, 나는 못 봤어요. 나는 못 봤어. 몰라 했으면 이제 우리는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됐을 텐데, 아니야. 정리 일단 해놓고 대처합시다.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은 윤정도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제 유튜브 누르시면은 유튜브 이렇게 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녹화한 영상으로 죄송한데 좀 바꿔주세요. 장중 오전에 시황 부분 해서 진행해드리는 영상으로 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하단 전화하셔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력주의 포트폴리오의 편입 기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하고, 또 재룡전기의 이런 해석 부분하고, 뭐 APR 이런 종목군들, 그거는 이제 각각 그 중요도는 조금씩 차별을 두고 대처를 할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연락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